지금부터 추진 2구역 재개발 경기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도 제안,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남일도 대표신 고동희 대표님을 잠깐 모시고요. 우리 보도 제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보도 제안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동입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뜻하시는 바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주거에서 모시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보도제안 본대회는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2024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공항으로 인한 보도 제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 전체 면적의 한 70%가 보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조만간 보도 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분당의 이메야탑 이쪽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도 제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개발, 재건축도 표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범대위가 이달 24일 오후 5시에 야탐역 광장에서 보도제한 완전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를 엽니다. 거기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시간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수진 2구역 현재 모습, 변하는 미래의 모습과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님들의 활동사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시청하고 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남시가 또 한 번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대하는. LH는 경기 성남시 9시가지 2단계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진 2구역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인 성남시 수진 2구역에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주거는 손을 대지 않고 이런 외관만 고친다고 합니다.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소방차 진입도로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노후도가 90%가 넘는데 무슨 주차장 확보하고 CCTV 해봐야 뭐예요. 초역세권 수진 이동의 도시재생 몇 말이냐? 저는 수진 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수진동 3127번지 소유하신 김은경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 같은 이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수진 2동 3127번지 소유주의자 수진 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는 정확한 수진 2구역의 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설명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많이 들어보셨죠? 재개발을 하려면 이 기본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2030, 2030년 기본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수진 2구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불가 지역입니다.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 기본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검토 기간입니다. 타당성 검토 대상이 되면 비록 이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을지라도 중간에 수정 신설될 수 있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 대상에 우리 수진 2구역이 포함됐습니다. 타당성 검토 순서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23년 6월에서 8월이 타당성 검토 기간에 수립하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재정비 계획의 방향을 잡는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장하시면서 작성해 주신 주민 의견서 있죠? 네, 그거 들고 제가 시청에 다시 찾아가서 우리 수진 2구역 재개발 의지를 다시 피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성 검토는 내년 5월에 마무리가 되고 5월 7일날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수진 2구역이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개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수진 2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구역에 재개발을 사업을 하는 이중사업, 중복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도시재생이 없어져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미 작년에 도시재생을 없애는 도시재생 제척 용역을 발주 착수했습니다. 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역으로 설정되는 것도 힘들지만 도시재생 구역으로 지정된 걸 해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주민공고공단 기관을 다 통해야 하기 때문에 올 10월이면 도시재생에서 완전히 제척됐다는 성남시의 고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도시재생도 끝나고 용역을 다 탔으니까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도 지정이 되면 이제 재개발은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기다리면 언젠가는 됩니다. 재개발이 언젠가는 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는 언제 하는데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려면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구역의 재개발 현황을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자, 성남시는 이재명, 은수미 시장 집권 12년간을 지금까지 순환정비를 원칙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환정비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재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성남시는 2030 1단계, 2단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순환정비 방식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년 5월에 예정구역이 된다 해도 우리는
3단계로 발표가 나는 겁니다. 1, 2단계 다 해야 1, 2단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그 다음 3단계 우리 입주 날짜도 당겨지는 겁니다. 우리 수진이고요. 급하니까 1, 2단계 무시하고 우리 먼저 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 주장하셔도 순환정비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성남시는 재개발 사업을 LH와 함께 손을 잡고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남시에는 LH의 역할이 매우 크고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LH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LH가 감사를 받았는데 재정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부도, 도산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LH에 지금 LH가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모두 스탑,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9일 성남계 2단계 사업장인 신흥3, 태평 3구역이 꿈에 그리던 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역지정을 받았으니까 재개발 사업을 착착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 곧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흥 3구역은 구역 지정은 받았으나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 지정이 안 돼서 지금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흥3 구역 지정 당시에 성남시에서 주민들께 사업 시행자 지정이 늦어진다는 것을 안내문으로 만들어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 LH의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주단지. 이주단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자, 성남시는 순환정비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환정비 방식에 의한 재개발로 이주해야 될 주민들, 네, 철거가 돼서 이주해야 되는 주민들, 이사갈 집 이주단지를 순환정비는 LH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모두 다 집어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줍니다. LH에서 이주단지를 제공하는데 이주단지가 없습니다. 이사갈 집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빨리빨리 이사를 나가줘야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 텐데 집이 없습니다. 성남시는 LH에 빨리 이주단지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LH는 역으로 성남시에 이주단지를 지을 테니 집 지을 땅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남시에 한두 집도 아니고 몇천 세대 이주단지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나 막 짓나요? 남한산성 꼭대기에 짓나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나요? 땅이 없습니다. 이 순환정비 방식에 의하면 1, 2단계 사업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1,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우리 3단계 수진이구역 사업이 재개발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고, 자, 그 입주 날짜를 한번 따져보니 2045년 정도 되면 우리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2045년에 입주해도 좋아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순환정비라는 것은 앞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수진 2구역이 재개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순환정비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새 차 뽑아서 고속도로에 나가셨는데 앞에 길 꽉 막혀 있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추진이는 그동안 이 순환정비 방식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었고, 이 성남시의 원칙이라는 순환 방식을 깨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무원 관계자와 시장님의 면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 그동안 바늘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우리 수진이 구역이 정말 운이 좋은 건지 성남시의 원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순환정비 방식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고, 사실상 이 방식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100기 다 든 상태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입장은 앞으로 성남에 순환 재개발은 없다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성남에 순환 재개발은 못합니다. 자, 성남시의 입장마저도 확인한 이 마당에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옆 동네처럼 순환 재개발을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시는 건 결과적으로 난 재개발 안 할래요, 재개발 반대입니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진이고요. 재개발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냐?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개발하려면 민영 재개발로 가야 합니다. 성남시 순환 방식의 차에 기다릴 필요 없고, 우리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 내놓고 LH가 아파트 언제 지어주나 목 빼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민영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소유주분들 조합 설립하셔서 시공사, 건설사 직접 정하시고 조합 이익이 나면, 분양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이 나눠가는 구조의 민영 개발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민영을 선택하라는 것은 공공개발이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의 정책 방향, 앞으로 성남에 순환재개발은 없다라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는 우리의 선택지가 민영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구역들을 보면 모두 다 자기네 구역이 성남시 최고 입지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한참 걸리는데 모두 다 본인이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네. 재개발을 지하철역을 하나만 끼기도 어려운데 모란역, 태평역, 수진역 3개의 지하철을 낀 트리플 역세권에 서울로 나가는 길목, 분당, 판교로 잇는 성남 허브 역할, 초중고를 다 끼고 있고 성남에서 보기도는 평지입니다. 성남 원도시 오리지널 최고 입지 어디입니까? 네, 답이 너무 쉬워서 정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한 지경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구역은 당연히 민영 재개발을 해서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민영 브랜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레비안, 자이, 네, 다 나옵니다.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하늘채, 이편한 세상, 더샵, 포스코 더샵, 기타 등등. 자, 민영 브랜드와 LH 임대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민영이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자, 민영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비싸면 내가 나중에 입주할 때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너무 높다면 저부터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계산서 뽑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공신력 있는 중앙감정평가원의 간평사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 우리는 사업성이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 아주 복잡했지만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왔습니다. 자,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딱 2개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25평, 34평 아파트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있는데 가장 선호하시는 거고요.
자, 이 자료는 일반 분양가 평당 3,200만 원에 조합원 분양가는 그 일반 분양가의 80에서 85%로 잡고 용적률 250%로 잡고 비례율을 한 130%로 잡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아주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부풀려서 여러분께 더 좋게만 설명드릴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조건을 다 보수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좀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조금 더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전용 5구 아파트 25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한 6억 2천 정도 나옵니다. 자,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34평형 아파트 우리 조합원 분양가가 한 7억 2천 정도 나오네요. 우리가 입주하려면 이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현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집,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그 당시에 권리가액이 높으면 덜 내도 되고 낮으면 더 내야 되겠죠. 자, 권리가액을 미래의 권리가액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평사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이 거의 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더니 땅 25평 갖고 계신 분 단독주택 권리가액이 6억 4천 정도 나오네요. 평균치가. 자, 그러면 땅 25평 갖고 계신 분이 아파트 25평 들어가실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땅 25평 가지신 분이 34평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는 아무래도 평수가 넓어지니까 돈을 좀 내셔야 되겠죠. 빼기 하면 되죠. 얼마 내셔야 되는지. 자, 그래서 사업성은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미래에 우리 집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얼마인지는 알 수 있죠. 현재 부동산을 알아보셔도 되고 네이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수진 2구역은 최고 입지에다가 사업성이 나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건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네, 저도 압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고도 제한 완화가 된다 안 된다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성남시의 정책과 시민단체의 활동 팩트만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과연 정말 완화가 될지 안 될지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성남시는 전체 60-70%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를 하지 않고서는 재건축할 수 없습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타, 임해, 서현이 비행안전 6구역에 걸려 있습니다. 자, 거기를 풀지 않고서는 재건축 의미가 없죠. 20층짜리 아파트 헐고 다시 지었는데 또 20층이에요. 누가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를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원희룡 장관님께서 분당 주민과의 간담회에 가셔서 바로 최근입니다. 직접 장관님 입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신상진 시장님 이미 1차, 2차 고도 제한 완화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되셔서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시장님 시 예산으로 고도 제한 연구 용역을 24개월짜리를 지금 발주하셨어요.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국방부에 계속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완화를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어떻게 완화를 할 건지 그 과학적 에비던스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착수하신 겁니다. 자신 있어 하십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조금 연구 용역 끝날 때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 노동희 대표님의 말씀처럼 성남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들, 시에서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죠. 민관정 협의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수진 2구역에서는 제가 대표로 들어가서 활동 중이고, 이미 옆 동네 재개발 구역지정이나 위원장님들과 연대를 만들어서 연대 이름으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카우 협약 내용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자, 이카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기구. 자, 이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고 24년도 협약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현재 비행안전 5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우리 수진 이동이 비행안전 5구역입니다. 45m에서 96m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건축물 높이 96m면 아파트 3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게 되죠. 24년도에 협약을 해서 2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6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라고 말씀드렸죠. 이카오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은 모두 이 협약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도지역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된다 안 된다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고도지역 완화가 될 거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도지역 완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사업성이 나오는 우리 수진 2구역인데 고도지역 완화가 돼서 30층으로 건립된 우리 수진 2구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미동 재개발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을수록 조합원의 분양이익이 증가합니다. 그 증가된 이익을 조합원들끼리 나누는 구조가 바로 민영 재개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개발이라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조합의 이 극대화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성남시의 공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남시의 재개발 정책 방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잡이를 해야 됩니다. 그 길잡이 역할을 저와 추진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길을 얼마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걸어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금쪽 같은 새끼들,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년 전 이미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았다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 재개발을 반대한다며 김모 씨가 성남시청에 찾아가서 시청 공무원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역 지정은 해제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수진 2구역 소유자들이 얻은 재산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딱 한 번은, 두 번은 오지 않는 재개발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리라 믿고 저희 추진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성원에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주셨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회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왕가의 숲길 여행을 잠깐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원해 주신 건 반드시 기억주장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